329쪽에 앙페르 법칙 있죠.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물리학 및 실험에서 많이 했겠지만은 또 한번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뭐 되짚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앙페르 법칙 하면은 H가 이제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뭐 여기 엡실론의 뭐 E에서 이제 요게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고 요것이 일렉트릭 필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 스페이스도 나오죠. 프리 스페이스에서 요것이 이제 엡실론 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D 대신에 이제 B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건 B예요. B고 이것이 이제 뮤 H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유공간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뮤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가 어떤 대칭성이 있는 그런 표현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전기장의 경우는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만족했잖아요. 전기장에서 전기장 플럭스를 우리가 이제 n에 d 시그마 해갖고서 이제 이 closed된 이제 서피스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이 면적 적분을 할 것 같으면은 그 결과는 엡실론 제로분의 요 시그마가 둘러친 전하량 뭐 Q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의 경우는 그 폐곡면에 대한 플럭스가 이제 그 폐곡면이 둘러싸는 전체 전하량 나누기 엡실론 제로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 이제 E에 대응되는 H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H는 이제 전류가 흘러가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요 수직한 하나의 그 면을 생각해요. 이 평면이에요. 평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그런 평면을 생각하고 그 평면을 둘러치는 커브가 있죠. 폐곡선이. 그 폐곡선을 C라 그러는 거예요. C라 그러면은 그 C에 대해서 요 일렉트릭 필드에 상당하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의 선적분. 그러니까 결국 이제 dr은 여기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접선 따라서 가는 벡터가 바로 이제 dr 벡터죠. 전기장은 어떻게 되죠? 이 자기장의 형성은 어떻게 되죠? 전류의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이때는 이제 이 전류의 방향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라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은 그 이제 나머지 손가락들 감싸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는 이제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 이 벡터가 존재하는 방향이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그러면 이걸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 벡터가 이제 요 동심원의 그 이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H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H의 라인 인테그랄을 다 취하면은 요 이제 폐곡선에 대해서 H의 라인 인테그랄을 다 취하면 그게 바로 뭐냐? 전류값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그죠? 이건 폐곡면에 대한 이제 곡면 바깥쪽으로의 그 이제 이 면적 적분, 즉 이 전기장의 이 곡면을 통해서 나가는 플럭스를 다 계산하면은
바로 이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량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전하량 나누기 자유공간에서는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는데, 자기장의 경우는 요 이와 대응되는 H가 있으면 H는 이제 이 전류가 흘러가는 데 대해서 수직한 어떤 평면이 있으면은 그 평면을 감싸는 폐곡선이 있겠죠. 그 폐곡선에 대해서 이제 폐곡선의 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발생하는 그 자기장 벡터를 선적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폐곡선이 가두고 있는 폐곡선에 가두어 있는 총 알짜 전류량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플러스 전기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도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잖아요. 여기의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있다면 반대로 흐르는 전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알짜 전류는 요 방향의 전류를 플러스로 보면은 요쪽 플러스 값에서 반대로 흐르는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빼준 그 알짜 결과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B 벡터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B라고 하는 건 뮤0 H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뮤0를 곱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뮤0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고 뮤0 H가 B니까는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의 C에 대해서 B 닷 dr 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뮤0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H 대신에 B를 바꾸면은 바로 이제 이 선적분의 B 이제 그 폐곡선에 대한 B의 선적분은 요 뮤0 곱하기 I 이렇게 되는데, 뮤0를 갖다 이제 퍼미어빌리티라 그래요. 아까 우리 앞에 엡실론 제로는 퍼미티비티라 그러고 유전율이라 그랬죠. 그죠? 퍼미티비티하고 이제 유전율이라고 했는데, 뮤0는 퍼미어빌리티라 그래요. 뭐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제 단어는 조금 다른데 이제 유사한 의미예요. 서로 이제 이제 H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공간이 그 자기장을 수용하느냐 하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어떤 공간이, 아까 우리가 저기 전기장을 가해줬을 때 어떤 공간에서의 저기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 이 공간이 얼마만큼 이 필드를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B고, 이 B는 바로 이제 이 자유공간의 경우, 즉 아무것도 없는 아까 앞에서 했던 그런 이제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가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는 원자핵과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자가 있으면은 이제 얼마만큼 이 전기장을 수용하느냐 하는 정도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애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톰이나 파티클, 뭐 일렉트론이나 뭐 프로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일 경우에 우리는 그런 이 자기장을 수용하는 그런 그 비율을 갖다 우리는 이제 뮤0라고 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진공에서의 퍼미어빌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진공이 아니고 물질이 뭐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뮤0가 이제 그 물질에 따르는 어떤 그 이제 뮤0가 아닌 값으로 바뀌고, 여기 이제 이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자유공간이 아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변화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가 이제 엡실론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엡실론 제로를 포함한 모든 이 엡실론을 갖다가 우리는 유전율이라 그래요. 엡실론 제로만 유전율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베큐음의
유전율이고, 즉 프리 스페이스의 유전율이고, 그렇지 않고 그 공간에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다른 값의 유전율을 띠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퍼미어빌리티의 경우는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은 투자율이라 그래요. 투자율. 그래서 이 퍼미어블 하는 게 이제 투과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투는 이제 투과한다는 거고, 자기장이 얼만큼 투과하느냐 하는 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전율은 얼만큼 전기장을 허용하느냐 하는 거고, 여기는 자기장이 얼마나 투과하느냐 하는 거니까 같은 의미죠. 글자는 다르게 썼는데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전기장 또는 자기장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어진 공간이 얼마만큼 그 전기장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자기장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척도를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유전율 또는 이제 투자율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유전율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요 이제 뮤제로의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4파이 파이는 3.14예요. 그러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 B의 단위가 이제 테슬라예요. 테슬라 1테슬라 2테슬라 할 때 테슬라 우리 이제 요즘에 테슬라란 단어는 많이 듣게 되죠. 뭐 그런 제품 이름도 테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단위가 테슬라고 요 이제 길이니까 미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I는 요건 전류니까 암페어죠. 그러니까 뮤제로의 차오는 테슬라 미터 암페어가 넘어가야죠. 그죠? 퍼 암페어. 그죠?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그러니까 바로 뮤제로의 차원이 되고 그 크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우 약하죠. 그죠? 뮤제로는 우리 전기장 할 때에 우리가 그 이제 앞에 그 계수가 이제 꽤 컸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이제 그 전기장과 비교되게 요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그 뭐 전기력, 자기력 할 때 이제 다 이제 이런 그 이제 뮤제로나 엡실론 제로가 이제 다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이제 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이건 엡실론 제로가 역수로 들어가죠. 그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 엡실론 제로가 들어가는 상수의 값이 굉장히 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 뮤제로의 경우는 뮤제로가 분자로 들어가요. 분자로 들어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4파이분의 뭐 뮤제로 이런 식이 돼요. 이제 요 그 퍼미어빌리티의 경우는 그래서 아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나 됐는데 이 뮤제로 값이 이렇게 작으니까 4파이분의 뮤제로 하면은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밖에 안 되죠. 매우 작죠. 그죠? 4파이분의 뮤제로 하면은 그래서 마치 이런 전기 상수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이런 상수가 있는데 그것이 4파이분의 뮤제로니까 그래서 이 4파이분의 뮤제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의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전기장에서의 그 요 상수에 비해서 상수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인데 자기장은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상당히 이제 작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수직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제 동심원의 그 접선 방향으로 존재하는 이 자기장의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 h.dr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이면은 dr도 원의 접선 방향이고 h도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심원의 경우에는 h와 dr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dr은 그냥 h 곱하기 dr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거를 평면상의 극좌표로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이제 평면상 이게 이제 원이니까 평면상에 이렇게 있고 이제 동심원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dr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dr에서 그래서 이제 h 벡터와 dr 벡터가 모두 동심원에 접하는 방향이니까 패럴렐 하니까 h.dr은 그냥 hdr이 되고 그러면 dr은 어떻게 되느냐? dr이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요게 이제 요까지 동심원의 반지름이 r이라 그러면은 r 곱하기 요 각도를 p로 하죠. 그죠? 그래서 요 dr이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요 p가 변한 값. 즉 dp가 되죠. 그래서 dr이라고 하는 거는 동심원상에서의 이 작은 길이인데 그 작은 길이는 이제 원이니까 r 곱하기 dphi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p는 한 바퀴 뺑 돌아서 제자리로 와야 되죠. 그렇죠? 패곡선이니까. 그래서 p가 0부터 2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h는 지금 이제 이 적분하는데 h가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동심원이기 때문에 동심원은 어떤 등방성이 있어서 여기서의 h와 여기서의 h는 방향만 다르지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h면 여기서 h는 여긴 이렇게 되죠. 이렇게 h가 되는데 요 h나 요 h나 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r이기 때문에 이 접선 방향으로의 그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아요.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달라서 이제 다른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접근할 때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두 벡터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HDR이 됐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요 자기장 벡터의 크기는 이제 다 일정한 거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니까는 요 H가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고 R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안 변해서 R 이렇게 되고 인테그랄 dphi 해서 이제 요 값이 이제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2파이 RH 이렇게 되고 그거 이퀄 뭐예요? i였죠. 그죠? h.dr이 i였으니까 여기 i다. 이렇게 해서 h의 크기는 2파이 r 분의 i 이렇게 되고 b는 뮤제로 h니까 b는 뮤제로 h니까 b의 경우는 요 h에다 뮤제로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b는 자유공간에서 2파이 r 분의 뮤제로 i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나오는 어떤 그런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패곡선 내를 통과하는 전류를 표현할 때 전류는 전류 밀도의 플럭스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류 밀도 곱하기 이제 요 면에 이제 수직한 요 면에 여기 이제 요 면적이 있으면 d 시그마가 있으면은 d 시그마의 수직한 노멀 벡터 n이 있죠. 그죠? 노멀 벡터 n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하면 이제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인데 요 n 방향으로의 밀도죠. 그죠? 왜냐면 요 면에 요 이제 전류가 통과하는 평면에 대한 플럭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럭스를 구할 때는 그리고 이제 전류 밀도 곱하기 그 평면의 수직한 노멀 벡터 곱하기 평면의 면적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i는 j의 j.n의 d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i 대신에 이제 j의 n.d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j.n의 d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dr이 여기 i였는데 i가 이제 j.n의 d 시그마니까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톡스 정리에 의해서 이런 그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은 필드가 둘러치는 계곡면에 대한 이제 면적분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스톡스 티오렘이죠.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요 라인 인테그랄을 스톡스 티오렘을 이용해서 요 커브가 둘러치는 그 계곡면에 대한 이 면적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스톡스 티오렘을 이용하면은 이제 그 계곡면에 대한 그 이제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은 그 벡터 필드를 컬을 취해요. 컬을 취한 다음에 그 나온 그 함수를 갖다가 그 면에 대한 플럭스, 즉 이제 그 노멀 방향으로의 그 성분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거와 그 면적을 곱해서 적분해 주는 거와 같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걸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n d 시그마가 있고 여기도 n d 시그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가 지금 같은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 n d 시그마를 뺀 나머지 부분이 같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컬 h가 j가 되는 거죠. 컬 h가 j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이제 뮤제로를 곱해주면은 뮤제로는 상수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뮤제로 h가 되고 뮤제로 h는 자유 공간에서의 이 자기장 벡터 b가 되는 거죠. 그죠? b. 이제 컬 b가 되고 컬 b는 여기다 뮤제로를 곱해야 되니까 뮤제로 j.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컴포넌트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기장과 전류 밀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콘서버티브 필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 331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정리해 보면은 뭐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어떤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 벡터 필드의 그 컴포넌트들은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우리가 그린 시오렘 2차원 그린 시오렘을 할 때 P와 Q 함수 있었죠. 그 함수들이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벡터 필드 F의 그 각각의 구성원들 있죠. 그죠? 그래서 F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뭐 3차원에서는 fx의 i 더하기 fy의 j 더하기 fg의 k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구성원들이 우리 앞에서의 그 그린 시오렘의 함수 p, q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도 연속 함수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차원 좌표면 이제 xyz가 있죠. 그래서 xyz에 대한 이 편미분 1차 편미분 값도 또한 이제 저기 이제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F라고 하는 건 뭐냐면 F에 있는 각 성분을 말하는 거죠. 각 성분이 이제 그 주어진 지역 내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성분을 이제 그 3차원 좌표 XYG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가 나오죠. 그죠? X를 XYZ로 편미분한 거 Y도 XYZ를 편미분한 거 Z도 XYZ를 편미분한 9개의 함수가 나오죠. 그 9개의 함수 또한 모두 이제 주어진 지역에서 이제 주어진 지역에서 컨티뉴어스 할 때 이제 그때 요 벡터 필드 F는 이제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벡터 필드가 있다면은 벡터 필드의 컬을 취한 것은 0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벡터 필드가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컨티뉴어스하고 1차 미분 또한 컨티뉴어스 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은 거기 330쪽에 있죠. 330쪽에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제 하나의 그 지역이 하나로 다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내가 다 이제 이 조건, 좀 전에 얘기했던 함수의 연속성, 그 함수의 미분값의 연속성이 다 만족되는 이제 그런 공간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만 그리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좀 약간 그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나오고 이렇게 해도 요 지역 내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지역이 이런 지역인데, 지역이 이런 식이 되더라도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인데, 근데 만약에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 벡터 필드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지역이 이렇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이제 이런 빗금친 지역은 다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이걸 한 글자로 애널리틱하다고 이제 쓰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빗금친 지역에서는 다 애널리틱한데, 이 둘러치는 요 내부에 이렇게 애널리틱하지 않는 지역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애널리틱하지 않은 거예요. non 애널리틱 한 지역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요런 어떤 지역은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모양을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하더라도 요 폐곡선 내의 지역이 이제 뭐 이제 3차원이면 이제 폐곡면이 되겠죠. 폐곡면 내 지역에서 요 함수가 애널리틱 하면 되는데, 근데 요 폐곡면 내 지역 내 어떤 한 부분이 애널리틱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런 거와 같은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닌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느냐? 적분을 할 때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어떤 적분 패스를 취하건 간에 이 리전 내에서는 이제 그 적분의 결과가 어떤 이제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취했을 때 그 적분의 결과가 이제 그 경로에 관계없이 이제 저기 원래점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결과는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여기 두 점을 이렇게 했을 때 일로 가는 거나 같고, 그리고 한 바퀴 뺑 돌아오면은 그 적분은 0이 되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심플리 커넥티드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이런 적분 패스를 갖다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애널리틱 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땐 여기서 만족했던 한 바퀴 뺑 돌려서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성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이렇게 이 적분 경로가 전부 애널리틱한 지역만을 감쌀 경우에는 그때는 그 벡터 필드의 요 C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의 결과는 0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경로가 이렇게 택하던 결과는 같아야 된다. 이제 그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는 애널리틱한 지역이 요 폐곡선 내에 들어있는 데서는 이제 이것도 만족하지 않을 뿐더러 이 두 점 사이에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간 거와 이렇게 간 것이 적분 결과가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 이제 리전 내에서 이제 요 F란 함수가 애널리틱한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있을 때
그때 요 리전 내에서의 그 모든 점, 리전 내 모든 점에서의 요 필드의 컬을 취하면 다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심플리 커넥티드 지역 내에서 이제 요 F가 애널리틱 할 때 그 F의 컬을 취한 결과는 무조건 다 0이에요. 요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뭐 지역 내라고 하면 요 안쪽의 볼륨도 그렇고 요 바깥쪽의 바운더리도 그렇고 다 그게 요 이제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요 지역 내에 요 바운더리 및 바운더리, 그러니까 바운더리 뭐 폐곡면이나 그 폐곡면 안에 갇혀 있는 볼륨 내의 모든 점에서 이제 그 F란 함수가 애널리틱, 즉 이제 자신도 컨티뉴어스하고 1차 미분도 컨티뉴어스한 그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그 함수의 컬을 취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0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F란 함수는 컬이 0이 됐기 때문에 F는 이로테이셔널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로테이셔널, 그리고 이런 경우에 F는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F가 힘일 때 W는 그 힘이 행한 일이 됐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F가 힘일 때 요 P는 그 힘과 관련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칼라 포텐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일과 이제 이런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W는 마이너스 B, 이런 이제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다 어떤 상수를 더해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요 W 대신에 마이너스 B 더하기 C를 집어넣어도 이 상수는 그레디언트 하면 0이 되니까 이 마이너스 B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한 다음에 컬을 취하면 무조건 0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함수, 스칼라 펑션이 있는데, 그 스칼라 펑션은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필드가 되는, 그래서 이런 필드를 갖다 우리는 이 콘서버티브 필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콘서버티브 필드에다가 컬을 취하면 0이 돼요. 그렇게 되고, 이 콘서버티브 필드는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니까, 따라서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한 다음에 컬을 취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0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W나 B 같은 그런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컬을 취하면은 0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F는 애널리틱 하니까. 그리고 F가 애널리틱 할 때 그런 필드를 물리학에서는 이 콘서버티브 필드란 말로도 써요. 그러니까 F가 함수적으로는 애널리틱한 함수고, 그리고 이제 물리에서는 그런 필드를 콘서버티브 필드라 그러는데, 왜 콘서버티브 필드라 그러냐 하면은 아까 요 그런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서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선적분을 할 때 그 결과는 두 끝점의 위치에만 관계하지 두 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떠한 경로를 택하더라도 그 적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두 점의 위치만 관계하지 두 점을 잇는 어떠한 경로에 대해서도 적분은 똑같다. 그런데 단 이런 경우에 적분 경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경로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안 돼요. 항상 경로는 요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 있어야 돼요. 애널리틱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경로를 택하더라도 이 두 점만 변하지 않으면은 그 적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물리에서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는 이제 그 필드가 콘서버티브하다 해서, 필드가 힘일 경우는 그 힘을 갖다가 콘서버티브 포스 해서 우리가 번역하면은 보전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F.dr은 이그젝 디퍼런셜인데, 이 이그젝 디퍼런셜이 바로 이걸 만족하는 게 이그젝 디퍼런셜이에요.
그래서 f.dr을 갖다가 이제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0이 되는 그런 요걸 갖다 우린 디퍼런셜이라고 했죠.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디퍼런셜을 갖다 우리는 이그젝 디퍼런셜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그젝 디퍼런셜의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은 요 이제 콘서버티브 필드가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됐기 때문에 요 f 대신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f dr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dr 이렇게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dv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dp를 갖다가 한 바퀴 뺑 돌려서 적분하면은 뺑 돌려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결과는 당연히 0이 되죠. 왜냐하면 이 p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 포텐셜은 이제 포인트 함수죠. 그래서 p는 x, y, z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에 의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점에서의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점에서의 값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그 점의 값에서 그 점의 값을 빼주는 거니까 따라서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들을 이제 만족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필드를 그런 벡터 필드를 갖다 우리는 컨서버티브 필드라고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본 것이죠.